안녕하세요. 저는 도지의 질병관리팀 간사직을 맡고 있는 충주 산청면에서 토종벌을 사육하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화면으로만 인사드리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냉해와 긴 장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동 준비 잘 하셨겠죠? 사실은 이 교육이 보다 일찍 이루어져서 월동 좀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교육은 월동 사양과 월동 포장 그리고 전기 가온 등등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숙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진행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월동 먹이를 주는 거를 사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양의 목적과 방법들 중에서는 토종꿀을 채밀하고 난 후에 먹이 부족하고 또 월동을 위하여 먹이를 꿀이 아닌 설탕으로 대체해 주기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봉 작업 후 세력을 아주 급속히 키우기 위하여 하는 자극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자극사양은 말 그대로 먹이가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먹이 걱정하지 말고 산란을 마음껏 하라고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며 설탕의 농도를 줄여서 달콤한 냄새가 풍길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례를 든다면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식용개구리를 많이 먹고 있어요. 동남아 베트남이나 이쪽 지역으로 가면 태국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근데 사실은 개구리 산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봄에 산란을 하고 이렇게 이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월남 같은데 그쪽 동남아 지역에는 이게 사실 건기가 우기로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돌아오면은 개구리들이 산란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1년에 한 번밖에는 산란을 못 하니까 그걸 중간에 얘네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다시 우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얘네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막 물도 뿌리고 불도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우기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산란해라. 그러면 개구리들이 우기가 돌아왔구나. 그러면은 산란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두 번을 산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벌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꿀이 마음껏 들어오고 볼통 안에 달달한 냄새가 마음껏 풍기면은 여왕이 먹이가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산란을 많이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산란을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분봉 후에 세력을 급속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양을 자극사양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먹이 사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먹이 사양은 대개 주로 이제 이 가을철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밀기에 벌이 먹이가 없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종벌 먹이가 없으면 토종벌은 더구나 먹이가 없고 점일장이 꿀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꿀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도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먹이가 부족하면은 도망을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먹이
사양을 해주는 거죠. 먹이를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미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늦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 토종꿀은 대개 1년에 한 번밖에는 채미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토종꿀 값하고 설탕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토종꿀 값이 훨씬 비싸니까 토종꿀을 모조리 다 채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토종꿀이 겨울 먹이가 없잖아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까지, 6월 말까지 꿀을 다 뜨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분봉을 해서 세력을 키우고 먹이를 계속 넣어줘서 충분하지만은 우리는 토종꿀은 대개 11월 말경에 아니면은 어쨌든 11월 초에서부터 말까지 채미를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하면은 토종꿀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줘야죠. 먹이를. 즉 쉽게 얘기해서 설탕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게끔 저기를 사양을 하는 것을 먹이 사양이라고 합니다. 예, 채워주는 그런 저기죠. 월동먹이를 채워주는 걸 갖다가 먹이 사양. 그러니까 자극 사양은 여왕을 자극시켜 가지고 여왕이 하루에 산란할 수 있는 능력이 알을 약 2천여 개 정도 산란할 수 있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먹이도 충분히 들어오고 벌 세력도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고 산란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야기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100여 개 아니면 산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니까 이것을 자극을 해가지고 산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벌이 세력이 약한데도 자극사양을 한다고 해서 산란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력도 구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사양을 해서 충분히 벌을 키워내는 거죠. 예, 그걸 자극사양. 그리고 먹이사양은 월동이나 또는 무밀기에 먹이가 부족할 때 그럴 때에 먹이를 보충해주는 그래가지고 먹이 사양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양할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설탕 한 포에 물 20리터 정도를 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죠. 저기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물을 더 줄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줄여야지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벌이 설탕물을 빨아가요. 빨아가는데 가서 점일장에다가 즉 소방에다가 먹이가 저기를 갖다 채우면 얘네들이 다시 설탕이 뭉쳐버려요. 숙성이 안 되는 거죠. 숙성이 안 돼서 봄에 가보면 버석버석 해가지고 털으면은 이게 버석버석하게 떨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줄이는 것도 적당히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자극사양을 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15kg 설탕에 물 40리터 내지는 50리터까지 그 정도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율을 해야 돼요. 사육 농가, 즉 토종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걸 조율해야 돼요. 내 벌이 현재 먹이가 어느 정도 있나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먹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산란 공간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산란 공간이 부족하면 소초를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벌의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란을 오히려 덜하는 게 저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산란할 때는 겨울철엔 충분히 저기가 저밀이 돼야 되지만은 산란을 할 때는 적당한 먹이가 있고 나머지 되게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 섭을 보면은 소비를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이 저기가 되죠.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나? 예, 이게 소초인데요. 보면은 되게 윗부분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먹이를 저장을 하고 요 가운데 부분 내지는 밑부분에는 산란 공간이에요.
산란 이 저기 토종벌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양봉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기도 하고 토종벌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전체를 다 산란하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세력이 충분했을 때 만약에 5장벌이다 그러면 한두 장 정도 먹이가 충분히 있고 조밀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기도 해요. 다 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벌을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내검을 하면서 요 정도면 먹이가 저기 되겠다. 아니다 먹이가 이건 안 되겠다 부족하다. 그러면 먹이 사양. 그리고 먹이가 충분히 있을 땐 자극 사양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즉 물 비율을 좀 높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 먹이 사양 시기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남부 지방하고 이쪽 중부 지방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 중북 지역, 충북 저기로 본다면은 충북도 제천 지역하고 영동 지역하고는 기온의 차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보면 11월 초 이전에 먹이 사양을 그러니까 월동, 먹이 저밀 이 저기 사양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 왜? 너무 늦으면은 벌이 빨아가지를 않아요. 빨아가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적당히 이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거를 그 점일장 만들기인데요. 사각통이나 환태통, 먹이 점일장 만들기. 근데 사각통이나 환태통은 월동먹이 점일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더더구나 산에 이렇게 놓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든데 더구나 환태통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요 근래에 보면은 사각볼통에는 미니 속초가 많이 시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는 미니 속초를 가지고 충분히 먹이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뭐 저기에요. 교미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계량볼통을 한쪽을 막아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뒷면에 이제 저 넘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양종벌을 가지고 먹이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계량통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그냥 세력이 강한 적에다가 계속 이 먹이 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면은 점일장이 이 저기가 되면은 자꾸 빼서 비축을 시키죠. 그랬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통가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태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늦은 가을에 꿀을 뜨고 나면은 이거를 죽이던가 어떤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살리는 방법. 즉 저밀장이 있을 때 하면서 얘기입니다. 계량통에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계량통에서 저밀장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비축해서 끄집어 내놨다가 보관했다가 쓰면 된다고. 그럴 때 벌 세력에 맞게끔 보면 1번이죠. 통가리 방법. 이렇게 한 두 통을 계량통 안에 후딱 집어넣어요. 그냥. 쑥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아니면은 너무 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위에다 이렇게 걸치면 되는 거죠. 통 위쪽에 머리 막대기나 하나 이런 거를 대고서 이렇게 걸쳐놓고서 훈연기에 후후 불던가 아니면은 입으로 하던가 아니면 옆을 통통통통 때려요. 이렇게 벌통을 통통통통통 때리면 벌이 밑으로 쭉 빠져나가요. 서양종볼은 그렇게 안 되는데 토종벌이 이렇게 위에를 퉁퉁퉁퉁 자극을 주면은 이게 벌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통에 밑에 계량통 안으로 이 저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왕벌 같은 이제 주 세력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약간의 벌이 남은 거는 그냥 이렇게 퉁퉁 털던가 훅 흔들어서 밑으로 털어내고서
2번 마냥 그렇게 뭐 저기 훈연기 그래서 훈연기 사용하는 건 전 권하지는 않는데 훈연기 이 연기 안 나게 바람만 슉슉 나게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콤프. 그러니까 에어건이나 이런 걸 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볼을 밑으로 다 털어내면은 밑으로 쭉 다 뭉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후에 3번에서 마냥 먹이장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벌들이 그걸로 다 올리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월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태통이나 그 사각통 같은 경우에 저기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은 훨씬 빠른 거죠. 저도 동네에 있는 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 재래식 사육을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야, 동구야, 나 오늘 꿀 달라고 그러는데 너 벌 받아가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점일장, 계량통 점일장에 있는 걸 서너 장을 각 통마다 넣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 벌을 다 털어서 저한테 줘요. 그럼 제가 겨울에 이걸 이제 이 월동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봄이 되면 분봉장 분봉 저기 해서 하면은 한 통씩 드려요. 또 그거를 드리면은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키워 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통가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서양 정보를 이용해서 계량통, 월동, 먹이장 만드는 방법인데요. 끝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토종벌 하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양봉을 몇 통 정도는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교가 되니까. 근데 양봉하신 분들이 토종벌 하기는 좀 되게 보면 어렵더라고요. 벌 다루는 게 토종벌과 서양종 벌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태통이나 사각통 같은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꿀을 뜨기 위해서. 그러고서 다음 해에 가서 산에 갔다가 또 절벽밑이나 이런 양지 바른 곳에 벌통을 갖다 놨다가 또 받으면 되지 하고 이건 순수 재래형 사육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왜? 벌이 없으면 꿀도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꿀을 많이 생산하고 수양종 벌하고 경쟁을 하려면 토종벌 사육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토종벌 농가 수익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벌이 많아야 하는데 무밀기나 겨울 활동 잘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종벌은 연중 한 번밖에 꿀을 뜨질 않으니까. 근데 꿀 뜰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먹이를 다 뺏어 버리면 이 저기들이 토종벌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힘이 든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봉에다가 몇 통을 갖고 저기를 하는 거죠. 사양을 해서 점일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 이 먹이장을 필요로 한데 이거를 이제 사양을 해가지고 양봉 저기로다 벌을 이용해서 먹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사양 저기 하는 방법은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양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 그림을 보면 이제 이건 여러 벌통이 많은 경우 전 토종벌에도 이런 시스템을 써요. 자극사양이나 월동먹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꿀은 뜨지 않아요, 아직은. 먹기 위해서 몇 통은 하지만은 아직은 분양의 포인트가 더 많이 맞춰 비중을 더 많이 뒀기 때문에 아직은 세력을 키우거나 분봉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양을 해요. 자극사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데
첫 번째 그림 보면 여기 이제 배분기죠. 그죠? 옆에 그 투명한 거 요거는 걸름망.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호수가 막히니까 요걸 이물질 제거. 그 두 번째 그림에는 우리 그 다라라 그러죠. 큰 통, 빨간 통.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밸브를 장착해 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를 연결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세 번째 거는 이게 그 시중에 많이 있는데 입구에 보통 입구에 되게 이렇게 끼워줘요. 이 해가지고 입구에 이렇게 하는데 도봉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걸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거는 요게 그 앞에 보면은 이런 시스템이 아닌 그냥 이건 대량으로 했을 때 근데 요거는 한 10통 정도를 그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한 3, 4만 원 정도 가는데 10개 칸을 해가지고 호스를 각 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써봤는데 1년 쓰고 제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대체가 저기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건 봉지 사양이라고 그러죠. 그 사양액을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저기 소비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때 이제 그 바늘로 다 구멍 하나 정도 이렇게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뚜껑이 눌리거나 이 저기 되면은 힘을 받으면은 이게 쭉 새요. 밑으로 쭉 새가지고 볼통 밑으로 소상물이 줄줄줄줄 흐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소량으로 그 하시거나 양봉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토종벌에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양봉을 이용해서 계량통 월동 먹이장 만드는 방법은 사실 토종벌은 아깝잖아요. 그걸 계속 연중 이 저기 꿀을 뜨는 분들도 이 뭐야 그 저기 꿀을 이 조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그 이 먹이장만 만들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봉 먹이장, 양봉을 이용해서 먹이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양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첫째 방법은 그 단순해요. 봄철에 양봉이 분봉이 나거나 이랬을 때 아예 계량통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토종벌 계량통. 그리고 소초는 그 밀랍으로 된 게 그러니까 소초광이 이 소광대가 없는 아니면은 소광대만 있는 토종벌 그 계량통 소광대가 있죠. 즉 안에 이 소초가 없고 요거 이 틀만 있는 거 여기에다가 양봉 소초가 이게 토종벌 소초하고 양봉 소초하고 구멍의 크기가 틀려요. 소방 위치 크기가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요 소초만 요거 이 소초만 요런 소초만 파는 게 있어요. 양봉 소초 따로, 토종벌 소초 따로. 요거를 한 장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많이 사다가 이 저기 했는데 뭐 그 이거 쓰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뭐 5, 600원 정도 한 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그 끝부분에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전기 인두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납 인두하는 거 납땜하는 인두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토종벌 소광대에다가 양봉 소초를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양봉에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계량통에다가 봄철에 분봉이나 양봉이 분봉이 나거나 아니면 분봉 작업을 해가 거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계상도 올리고 삼상도 올리고 하면서 점일장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양봉통을 이용한 거예요. 요거 첫째 그림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양봉통을 뒤를 막아버렸죠. 계상 뒤에를 막았어요. 이렇게 판을 저기 해가지고 요거 토종벌
토종벌 소강대 길이만하게 하고서 뒤에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이걸 놓고서, 그리고 밑에다 두 번째 보면 격앙판이죠, 저게. 양봉 격앙판이에요. 밑에는 양봉 여왕이 살게 하고, 그쪽에 산란하고, 위쪽에는 이거를 넣어가지고 점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차면, 꿀이 꽉 차면 다 빼내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밑에다가 사양기를 넣고서 계속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양을 하면은 계속 이 채우니까, 양봉이. 그래서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밑에 보이시죠? 밑에 경황판을 대고서 단상에는 양봉, 이 여왕이나 이런 게 있는 거고, 위에는 점일장, 요거를 넣는 거죠. 그래,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하고, 요것도 뒤에 저기 그 동영상 저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양봉을 이용해서 이런 먹이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토종벌은 이를 덜 시켜도 되잖아.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자동 사양 시스템 그 설치도인데, 보면은 이제 그 위에 그림 보면 자동 사양기 있죠? 여기 이 목사양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런 목사양기. 요게 양봉 저기가 아닌 토종벌 그 사이즈의 목사양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첨다 해서 위에 사양통 큰 거, 맨 앞에 위쪽에 보면은 해가지고 그 밑에 필터 여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조절 밸브죠. 타이머나 뭐 지금은 그 야외 전기가 안 되는 데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동안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저는 이거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걸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관리가 좀 소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직접 밸브를 가서 저녁 무렵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밸브를 열어주면은 요런 저기에 사양제의 저기에 차거든요. 이게 자동 저기가 차게 돼 있어요. 요 사양기가 이렇게 자동 사양기가 여기 차면은 이렇게 화장실 불에 마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았다 열었다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자동 저기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위에 그림이 있죠. 자동 사양기, 그죠? 초록 모양의. 이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볼통 하나마다 이거를 다 끼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뭐 요건 양봉 마냥 나란히 돼 있는데, 토종벌은 사실 좀 이렇게 흩어놓잖아, 그죠? 이 자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흩어놓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일일이 그걸 하나씩 열어가지고 막 하기도 좀 힘든데, 우리 충주의 삶의 유철영 대표님 같은 분은, 어떠냐면 주전자에다 일일이 이거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야지만이 안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은 많이 들지만은 그 벌 하나하나의 통마다의 상태를 매일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벌을 열어 끄집어내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넣어주면서 벌 상태가, 활동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벌 활동 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활성도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저거는 벌이 뒤로다가 많이 넘어와 있으니까 이건 증수해 줘야겠다. 이거는 벌 세력이 좀 약하니까 차라리 한 장을 빼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 관리를 하시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 편의상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해놨는데, 이런 형태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사양통 하나, 필터 하나, 조절 밸브 하나, 그 다음에 벌통 수만큼 사양기가 들어가야죠. 이런 사양기,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사양기, 그리고 사용 호수가 15mm, 또 사용 호수, 여기 들어가는 거, 작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꽂히는 거, 요게 꽂을 수 있는 거, 요게 6mm.
6mm 사양. 그러니까 호수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두 가지 종류. 예. 그 그림에 있듯이 사용호수, 예, 그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예, 보시면 될 겁니다.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 예, 요건 여러 가지 형태의 사양 보조 장비들이죠. 그죠? 첫 번째, 맨 위에 첫 번째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죠. 그죠? 16mm 저기 호수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그렇게 하고서 위에 뿔 두 개가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6mm. 그걸 이제 두 통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분배가 되도록. 그리고 옆에 게 주황색 저기가 아까 보셨던 자동 사양기. 그리고 윗줄에 저기 좌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이제 소분해서 이렇게 사실 이게 급수기인데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양봉이 도봉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목사양기인데 반사양기예요. 이거는 왜 반사양기가 필요로 하냐면은 토종볼은 깊으면 안 빨아가요. 가운데 이 목사양기가 있는데 이건 밑에 바닥까지 가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 토종볼은 깊으면 잘 안 빨아가요. 그래서 반목사양기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요런 아까 보여드렸던 위에 가운데 있는 주황색 저기 마냥 그런 자동 사양기 그게 약 한 컵 정도 들어가요. 예. 이 가운데 이 까만 저기에 보면은 플라스틱 사양기인데 가운데 꽂아놨죠. 그죠? 주황색 저기를 꽂아놨죠. 그렇게 자동 사양기. 이거를 쓰는 게 좋아요. 너무 깊으면은 토종볼은 잘 안 빨아가요. 먹이가 없어도 잘 안 빨아가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 좌측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기 한 거죠. 봉지 사양.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이제 16mm 호스예요. 그리고 끝부분, 우측 맨 밑에 끝부분은 점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저기 되면은 왜 점일장을 여기서 보여드리냐면은 벌은 숙성이 된 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건강하고. 즉, 우리는 예전에 우리 인류도 뭐 생식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요새 뭐 생식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산다고도 요즘도 뭐 그러시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익혀서 먹는 게 유리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예요. 사람도 익혀서 먹듯이 이 벌도 숙성이 충분히 된 그런 먹이를 먹어야지 탈이 없는데 봄철이나 이렇게 급하게 이 점일장이 없을 때에 급하게 이게 이 사용을 하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설사병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가을에 충분히 저밀이 되어 있는 먹이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저기 해주시고요. 좀 더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각 벌통 포장 저기를 할 건데, 사각 벌통 포장에 대한 거를 알아보기 전에, 이 각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외부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사각 벌통은 이렇게 섭이, 섭이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맨 위에 이게 이제 삼각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지붕이죠. 이건 이제 비바람이나 이런 거를.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죠. 재래식 저기에서 쓰지 않는 환풍구라는 게 있어요. 환풍구. 왜냐하면 이 환풍구가 절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환풍구가 없으면은 모든 뜨거운 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즉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위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로가 생겨요.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사람도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추워요. 항상 쾌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도 옛날 집들 보면은
그 우풍이 세다고들 표현하죠. 우풍이 센 집에 보면 벽면에 겨울에 물이 줄줄줄 흘러요. 굉장히 또 춥죠, 그게. 그리고 습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아주 많아요. 그 곰팡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저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풍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판 있고, 그게 윗부분이 지금 현재 몇 칸적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죠? 대빵 6개를 포개 놓은 거죠. 그럼 상판 위쪽에는 조밀. 그 다음에 5번째하고 4번째. 특히 4번째가 저긴데, 여기가 육아실이에요. 봉판이죠. 그 다음에 4번째. 4번째 있는 게 위에서 4번째요. 저기가 산란실. 예. 그 다음에가, 이건 산란실이라는 뭔 얘기냐면은, 육아실과 산란실은 뭐냐? 육아실에는 봉판하고 충판이 있어요. 근데 산란실은 알이 있다는 얘기죠. 토종벌은 밑에 이렇게 새로 지은 집에다 산란하기를 즐겨해요. 양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산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소, 즉, 집을 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가 예비통. 예, 밑에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신 벌통대죠. 그죠? 소문도 있고 관찰구도 있고 예, 받침대.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예, 다음 넘어갈까요? 예, 월동모기 사양. 이게 사실은 사각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저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자, 그럼 일단 볼까요? 한번. 예, 채미를 하고 난 후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 월동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일찍 채미를 하라는 얘기죠. 즉, 월동 먹이 사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한 열흘이나 15일 정도 일찍 뜬다고 해서 늦가을 되면 꿀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차라리 뜨고서 그럼 꿀도 잘 빠져요. 예, 조금 일찍 뜨고서 먹이장을 겨울 먹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미를 하고 난 후에 겨울 먹이 사용을 해준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력에 맞게 적당한 칸수를 남기고 일주일 이내에 월동 먹이.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면은 거의 저기가 사양이 끝나더라고요. 월동 먹이 사양이.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적당히 시간을 잘 선택해서 좀 꿀을 조금 일찍 뜨고 이렇게 저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각통, 대박통 저기를 월동 먹이장 만드는 건 전 봄에 다 만들어요. 봄에 만드는데 봄에 만들었다가 이거를 이 가을에 꿀을 뜨고서 그냥 그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늦게 꿀을 떠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5월 늦어도 6월 중순 이전에 5월 말까지는 거의 월동 모기장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때 만드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그런데 몇몇 분은 저기 하는데 즉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말이죠. 이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미니 소초입니다. 미니 소초. 요거를 대박통이나 이런 데 이게 지음들을 많이 쓰니까 대박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통 하나에 요게 5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봄에 요거 이제 5장 있는 벌을 요걸 하나씩 띄어 가지고 한 장씩 넣고서 분봉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한 장씩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왕을 만들어서 넣든 여기서 변성왕대를 쓰든 자연왕대를 쓰든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양기를 거는 거예요. 자동 사양기를. 이게 왕이 산란하고 나면은 산란이 시작되면은 4월 중순경에 만약에 분봉을 했다. 그러면은 4월 말경에 말이나 5월 초에
신앙이 나와서 산란이 들어가요. 그러면 산란이 들어가면은 한 장에서 얘를 이용해서 뒤에다 병리판을 대는 거예요. 병리판을 대고 이거를 자동사양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양을 하는 거예요. 사양을 해서 쭉쭉쭉 피어나가요. 예. 그래서 키워나가는데 이거를 이거 설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늑장 이렇게 늑장이 들어가고 요런 게 늑장이 들어가고 5장 때가 되면 이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5장을 여기다 꾹 채우면 한 통이 되거든요. 이게 한 통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거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대박이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이렇게 세 칸.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꿀을 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뜨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5장이 꽉 차고 나서는 이걸 빼내고 하니까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밑으로 집들을 지어 내려가요. 걸들이 쭉 지어 내려가면은 득장을 이제 이 대빵 4개를 놓고 5개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가요, 이게. 이제 저기를 대고서 이걸 하면은 요 3칸을 뚝 잘라버려요. 뚝 잘라 띄어내요. 그럼 2칸이 남죠. 5칸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는 순수 꿀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 쓱장 이 3칸 위로는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뚝 띄어서 이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정음창고나 이런 데 보관해서 뒀다가 잘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하고서, 여기 이제 저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올려 쌓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요건 가을에 꿀을 뜨고, 다시 꿀을 뜨고 난 후에, 여기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요거 3칸짜리를 갖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봄에 월동 사양도 끝내고, 그 다음 해에 5장을 가지고, 또 다시 잘라서 또 5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 그래서 사각통에는 제가 여기 3칸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 하고 그리고 시기는 월동 사용 시기는 보통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그때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보온 저기로 월동 포장하거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애들이 재산란을 하게 돼요. 재산란을 하면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 얘네들이 봉구가 완전히 형성됐을 때에 월동 포장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볼까요? 근데 잠시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가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